밑에 보시면 응급피임법이라는 거 있죠. 자, 응급피임법은 사후피임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사후피임이에요. 그래서 얘는 앞에 제목에서 설명에도 보시면은 성행위 전이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피임이라고 하면 전에 하는 건데 얘는 성행위 후에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하네, 방지하기 위한 피임법을 응급피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성관계가 있었다든지 또는 피임에 실패했다든지 또는 근친에 의한 임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피임법이 확실하지 않아서 또 성폭력을 당해서 이런 상황일 때 후회하는 사후피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언급을 안 한 것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언급을 해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여성용 콘돔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여성용 콘돔을 다이어프램이라고 합니다. 여성용 콘돔, 이것도 자연적인 거 아니겠죠. 다이어프램 하는 거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이어프램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안 들어갑니까? 여기 있네. 여기 위에 적어놨네요. 제가 다이어프램 이거 안 들어간다는 거. 이거 여성용 콘돔입니다. 안 들어가. 경구피임약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기에 월경조절법이라고 돼 있죠. 월경주기법은 들어가요. 근데 월경조절법은 안 들어가요. 그럼 월경조절법은 이거는 어떤 겁니까? 아주 초반에, 아주 초기에 어떻게 한다? 임신 중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조기 임신 중절 수술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의미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인공적인 거잖아요. 그죠? 수정된 내용물을 흡입해 버리니까. 그래서 월경 조절법은 자연적인 게 아니야. 다이어프램 여성용 콘돔이라면서 삽입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남자가 하는 콘돔 있죠. 이거는 어디에 가장 좋다? 성병 예방. 성병 예방하면 콘돔이 되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레나, 이거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미레나는 두 가지를 그냥 퓨전시킨 거야. 그러니까 루프와 경구피임약을 퓨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안에다 장치를 삽입했는데 그 삽입한 거에서 호르몬이 일정 시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구피임약과 자궁내 장치의 결합 두 개를 퓨전시킨 거를 미레나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구 넣고 호르몬 제제 들어가는 거니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살정자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여성의 질환에다가 정자를 죽이는 거를 넣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이번에는 1차 보건의료입니다, 여러분. 1차 보건의료. 자, 1차 보건의료라는 거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 보건의료 하면 기본적이다, 또는 보편적인 거, 보편적이다, 또는 포괄적이다, 이런 말 해야 돼요. 절대 구체적이다, 특수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1차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치료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그죠? 예방에 초점을 둔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1차 보건의료는 왜 생기게 된 겁니까? 이 말입니다. 참 많이 묻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기만 보면은 뭔가 답이 잘 안 보일걸요? 좋은 말로 다 되어 있는 듯 하니까. 그럼 1차 보건의료의 대두 배경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1차 세우자 하고 세웠다고요. 1차가 뭔데요? 처음으로 똑똑 가는 곳을 1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자원이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다? 의료 자원들이, 이때 자원이라고 하면 기술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이라든지 다 들어가는 거지. 시설이나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는 기구들이, 기계들이나 장비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는 없단 말이야. 저 벽지오지는. 그럼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 이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1차 보건의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거 만들자 하고 만든 거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은 자꾸 병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지. 그래서 그냥 병원이 아니라 무슨 병원이라고 하셔야 된다? 종합병원. 그래서 종합병원 중심의 진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병원 중심이라면 틀렸어.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너무 병원이 커진 거야. 100병상 이상으로 너무 커졌는데 나는 진짜 간단한 거 지금 좀 하고 싶은데 다 병원이 커졌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세우자 하고 세웠다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전부 다 이렇게 큰 병원에서 여러분 예방에 초점을 둡니까? 아니잖아. 그런 곳은 치료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1차 같은 의미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싶은데 정말 예방하러 여러분 의료기관에 고혈압 생길까 봐 왔어요 하면은 오지 말라 그러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혈압 환자들 다루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전부 다 치료 중심의 의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방에 초점을 두는 1차 세우자 하고 세웠다고요. 그리고 의료 인력들이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박사님들이야. 다 박사님들이고 공부도 많이 한 유학하고 이래. 사실은 감기 몸살 다루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1차 세우자. 의료 인력만 비싸봤자 의료비밖에 올라가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1차 세우자 하고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전염성 질환보다는 어쨌든 간에 비전염성 질환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전염성 질환,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질환보다 없는 질환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개수로 친다면, 빈도로 친다면. 그러면 비전염성 질환은 빨리 낫는 게 아니란 소리야. 전염성 질환은 빨리 낫지. 어떻게 치료만 받으면 딱 끝나는 건데 비전염성은 안 낫는 만성질환이라는 거죠. 그럼 만성질환은 빨리 안 낫는데 늘 그럼 종합병원 가고 박사님 있는데 갈 거야? 그러니까 1차 세우자 하고 세웠다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제3자 지불제도, 이게 무슨 말인데요? 제3자가 돈을 낸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진료를 받았으면 내가 의료기관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냅니까? 공단에서 돈을 내잖아요. 아니면 민간보험 같은 데서 여러분 실비 처리하면 돈 내주잖아. 보험회사에서 돈 주잖아.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료를 병원에 갈까 안 갈까? 이런 제도 많아지니까 의료를 이용하겠죠. 더 많이 병원 가는 거야. 더 많이 가는 거야. 근데 더 많이 가는데 의료비만 올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조그만 거 질병이면 이런 것 때문에 갈 필요 없는데, 그래서 1차 세우자 하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만일 보기에서 이런 보기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1차 보건 의료가 세워진 게 희귀 난치성 질환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워졌다? 아니요. 왜냐하면 1차라는 거는 보건소 같은 데인데 희귀 난치성 질환이 그럼 보건소에 갈 거야? 아니잖아.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조심해야 될 거는 노인 인구의 증가야.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고 하면 우리가 뭐 다 맞다고 생각이 들기 쉬워. 근데 노인 인구 때문에 1차 만든 거는 아니지 않나? 노인 때문에 만든 건 아니잖아요. 관련이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보기에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정신이라고 제가 하나 메모를 해놨어요. 자,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정신은 어떤 거다? 니네 스스로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항상 보건에서의 목적은 니네 스스로야. 보건교육의 목적도 니네 스스로가 건강관리하라. 이것처럼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도록 하라.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지 결론은 니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 거 밑에 너무 중요합니다. 1차 보건 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라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1차 보건 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를 WHO에서 몇 개를 말했냐면요. 4가지를 말했어.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시험 문제에서는 묻는 방법의 인류형은 4가지 요소가 어떤 거냐 이래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필수 요소 중에서 환자가 아니 주민들이 이러이러이러한 걸 뭐 얘기했다. 그럼 이거는 이 요소 중에서 어떤 거에 관련된 건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그럼 첫 번째가 접근성이라고 했죠.
접근성이라는 말은 거꾸로 근접성이라고 해도 돼. 이거는 무슨 말인데요? 가까워야 된다고요.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 풀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사례들 기억나죠? 노인분이 보건진료소 왜 안 오냐 했더니 아이고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걸어 이렇게 했어. 차를 타고 가야 된다. 그거는 어떤 요소를 제대로 못 지킨 겁니까? 결함이 된 겁니까? 접근성이지. 가까워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리산 청학동 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에이즈 교육한다고 그 콘돔 끼우는 거 성기 모형 가지고 가서 끼워봐. 그거 어르신들 보고 나와서 해보라 그래. 갓쓴 선비들한테.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돼. 수용 가능성. 그래야지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는요. 무상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수가를 제공해달라. 주민들이 자기네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수가로 내가 부담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거냐면 참여가 되겠습니다.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참여는 어떤 부분을 만약에 예를 물을 거냐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댔잖아요. 주민들이 참여 안 하고 아무도 안 오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를 만든다 그랬죠. 그럼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생각해봐. 그럼 학교 운영위원회도 학부모들이 학교 일에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주민들이 그 안에 당연히 운영위원회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1차 보건의료에 자기네들도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를 하면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적극적으로 돕고 서로 하게 되겠죠. 이게 참여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건강원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마을 건강원은 흑염소 다리는 데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곳입니까? 마을 건강 지킴이 같은 거야. 그럼 이 마을 건강원이란 이 완장을 채워주면 타이틀을 주면 이거는 주민들 중에서 채워주는 거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한테. 그러면 어느 노인이 그 동네에 아유 할머니 왜 안 와? 하면서 마을 건강원이 할머니 보건진료소에 가서 진료 받아야지 또는 뭐 얘 교육 들어야지 왜 혈압약 안 드셔 하면서 직접 나서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람들 속에 흡수돼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모두 무엇과 관련된 거다? 주민의 참여하고 관련된 제도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참여다 하는 거 봐주실 것.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차 보건 의료를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라고 했죠. 이거 어디야? 1차 보건 의료하면 먼저 보건소 또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보건지소 나와줘야 돼.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 나와줘야 된댔죠. 특히 이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법? 1980년 농어촌 특별법 있었죠. 그거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건진료소가 그때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여기에 일하는 인력 구성이 원래는 의사라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벽지 오지 안 간다 그랬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누가 하고 있다? 간호사 출신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 직종의 타이틀 이름을 간호사 이게 아니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한다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또는 예전에는 보건진료원이라고도 했는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부른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나 적어놨어요. 자, 보건의료원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거야? 보건소 중에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보건소다 아니다 보건소예요. 보건소인데 병원의 요건을 함께 갖고 있는 거야. 과가 몇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 중에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거 전국에 지금 뭐 다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한 15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냥 뜻만 알아두시고, 그러면 보건소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 겁니다. 자, 보건소가 하는 업무는 여러분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기는 힘들지 않나? 눈도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 주십니다. 눈도장으로. 그래서 복원에 대해서 할 거야. 복원에 대해서. 그럼 누구한테 하는 복원을 할 겁니까? 장애인들, 노인, 모자복원, 구강복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정신복원도 할 겁니다. 정신복원. 그리고 여기에 방문복원이라는 거 있죠. 이게 방문 건강 관리해 주는 거. 방문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방문에 하면은 보건소장이 가정방문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방문 사업 같은 경우는 누가 대상입니까? 방문 사업은 건강에 취약한 사람, 모든 집에 다 가지는 않아. 그래서 이거는 건강 취약계층. 그냥 참고로 적어보면 건강 취약계층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계층한테 이제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를 해주는 거죠. 건강 취약계층한테. 그럼 비용은 이건 누가 내는 거예요? 비용은 얼마를 낼까요? 이거는 무료야. 세금으로 할 거거든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료 이런 거보다는 예방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둡니다. 건강 증진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게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여러분 그 예상 문제 제가 나눠드린 그 예상 문제 그런 부분에 요 내용도 같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방문 보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관리 같은 국가 암관리, 뭐 가족계획, 또 감염병 예방관리 진료 이런 거, 또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그리고 응급 의료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이런 것도 합니다, 여러분. 식품위생, 그리고 보건교육 이런 것도 이루어집니다. 외우지 말고 눈도장으로만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노인들에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그랬죠. 그럼 보건소에서 노인들한테 해주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치매 관리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 그리고 노인 건강 진단 서비스 해가지고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치매 관리 서비스는 외울 거 없어. 치매 관리 서비스는 어떤 거 할 거예요? 여기는 치매에 관련된 거 하겠죠.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 상담해주고, 뭐 치매 관련해서 또 계획 짜주고, 또 뭐 또 치매 그 조기 검사해주고, 또 연계 도와주고, 치매 이런 거하고 관련된 말이 나오면 치매 관리 서비스야. 되셨죠? 그 다음에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 이거는 건강 증진이라고 하잖아요. 증진이니까 아플 때 아니고 안 아플 때 더 활력 있게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100세 활력 프로젝트 또는 노인 생생교실 이런 거 좀 활활 살아있다는 느낌 들죠. 88. 그래서 이런 거는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라고 합니다. 뜻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인들한테 건강진단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건강진단 서비스는 어떤 대상들한테 해줍니까 하면은 당연히 시군구에 보건소니까 시군구에 거주하는 노인이니까 몇 세? 만 65세.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다 해줍니까? 아니요. 65세 이상 중에서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그럼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해줍니까? 아니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나 건강진단 받고 싶어요 하고 손든 사람, 희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노인 건강진단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요것도 여러분 눈도장으로 한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해가지고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 여러분 눈도장으로 여러분이 한 번만 봐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신 초기에 중요하죠. 매독균이 발견됐어요. 초기에 매독균이 발견됐어. 초기라잖아. 초기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빨리 치료받으면 되잖아. 애기한테는 태아한테는 영향 안 주니까. 그래서 임신 초기에 매독균이 발견됐을 때는 조기 치료를 위해서 빨리 보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의사에게 보고하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나 헷갈릴 거 없어. 시험 문제에서는 그것 때문에 낚이게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조기 치료를 위해서 보고한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하나만 있지 2개, 3개 이렇게 있진 않으니까 너무 뒤에 말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뭐 의사한테 하고 어떤 경우는 간호사하고 헷갈리죠. 그 신경 쓰지 마. 보고한다는 겁니다. 봐주십니다. 매독이 있을 때는 보고한다. 얼마 안에 걸리면 그런 거예요? 5개월 이전에 걸렸으면 빨리 조기 치료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때 조기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떤 아기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어떤 상황이 영향을 준다 했어요? 유산될 수 있죠. 그리고 또는 사산될 수 있죠. 또는 조산될 수 있죠. 매독이 미치는 영향. 인부에게 조산될 수 있죠. 아니면 선천성 매독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아이도 낳을 수 있어? 황달도 있을 수 있었죠. 그럼 선천성 매독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이 있었다? 콧대가 녹아내렸죠. 콧뼈가 녹아내렸죠. 스누플즈, 안장코. 그죠? 그 코에서 녹은 물 같은 고름 같은 게 막 나와. 그 뭐라, 죄송해요. 그 코를 안장코. 그죠? 안장코. 그리고 그 콧구멍에서 뭐가 난다? 고름 같은 게 나오는 스누플즈. 그죠? 그 다음에 또 뾰족뾰족 치아, 허치슨 치아. 그리고 마비가 아닌데 마비처럼 보이는 가성마비. 이런 게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엔드 황달, 핵황달 이런 거 매독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봐주시고 매독의 원인균이 뭐더라? 트레포네마 팔리듬. 그죠? 트레포네마 팔리듬. 그리고 조기 치료하려면 빨리 검사해야 되겠지.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VDRL 그리고 바서만 테스트. 어떤 걸로 하는 거야? 그거는 피검사, 혈청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한다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보장은 시험에서 엄청 잘 묻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의 안 물었던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은. 그러면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사회보장은 뭐라 했습니까? 사회에서 책임진다 그랬죠. 뭘 책임질 건데 의료도 책임지고 소득도 책임지고 생활도 책임지고 의료도 도와줄 거고 생활도 도와주는 거를 사회보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회보장에는 유형이 있었거든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하면은 3개 유형이 있지 않았나? 3가지가 있었죠. 크게 보세요, 여러분. 자, 사회보장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겁니까?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있었어. 사회보장이. 그리고 또 공공부조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있어. 그리고 또 사회 서비스라는 방법도 있다. 되셨어요? 3가지가 다 사회보장에 들어가. 그러면 그 중에서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다? 소득이 있는 사람. 그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도와줄 거고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한테는 공공부조의 방식으로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도와준다는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이게 5가지 5대 보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이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서 고용보험까지가 4대 보험이고 플러스 5대 보험이라고 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까지 들어가겠죠. 아니네, 순서가 바뀌었네 여러분.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5대 보험까지 했을 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게 4대 보험이죠. 여기에 플러스 노인장기 요양보험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보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격부터 특징부터 혜택부터 다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건강보험은 이거는 뭘 도와주는 거죠?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거죠. 여기 가로의 말이 그 말 적으란 거였거든요.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뭘 도와주는 거죠? 여기는 노인장기도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뭘 도와주는 거죠? 국민연금은 연금 받는 거니까 생활, 소득을 도와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이것도 실업급여 관련되니까 소득, 생활을 도와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죠. 이거는 뭘 도와주는 거야? 이거는 의료와 소득을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의료와 소득을 다 도와주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다 각각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봐주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니까요.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의료를 도와주는 게 어떤 거냐 이래 말하면 건강보험, 장기요양,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회보험은 의료를 그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면 공공부조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뭘로? 세금으로, 조세 수입을 통해서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를 공공부조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럼 공공부조로 도와주는 거에는 뭐가 있다? 소득을 도와주는 거는 기초생활보장, 소득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의료를 도와주는 건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의료급여 또는 다른 말로 의료보호라는 말을 쓰겠죠. 이거 여러분 참 많이 물었던 말이죠. 기억하실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회서비스라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사회보험은요. 소득이 있는 전 국민, 공공부조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국민,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야. 특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소득이 있는 국민, 소득이 없는 전 국민 이렇게 된다면 사회 서비스는 어떤 거였습니까? 특정 대상자한테 해주는 걸 말했죠. 그래서 특정 대상자 누구? 노령연금 같은 노인복지, 그리고 또 장애인, 수당 주는 장애인 복지, 또는 아동복지, 가정복지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 특정 대상자들한테 하는 거죠.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의료급여라는 거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도와주는 거였죠. 이거는 종류가 몇 개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의료급여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1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종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하면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다 적어 놨는데 이건 의료급여에 관한 겁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이렇게 있어요. 그럼 1종 의료급여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해서 옆에다 적어 놨는데요. 이재민, 그리고 의사상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세터민, 북한 이탈 주민들 세터민,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그리고 18세 미만 입양 아동, 그리고 어허한 무형문화재, 판소리부터 그런 분들 있죠. 무형문화재 1종이야. 그럼 이 1종에 안 들어가고 저소득층이면 뭐로 된다? 2종이 되는 거예요. 2종, 그러니까 1종을 딱 보면 1종이 안 들어가면 2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급여는 1종, 2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국민건강보험 있죠.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두 가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때 지역가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급여를 안 받는 소득 있는 사람, 그죠? 자영업자 이런 분들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가 된다? 지역가입자. 내가 급여를 받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다 종류는 두 종류씩 있어요.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4대 보험이라고 적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봐주시고, 그런데 생명보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X라는 거예요. 그럼 5대 보험이라고 하면 4대 보험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들어가야 되겠죠. 노인장기 요양보험까지 집어넣으셔야 돼. 노인장기 요양보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했는데,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도 서비스가 있겠지. 그럼 이 서비스는 종류가 어떤 겁니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건데, 그냥 요러한 거를 해주는 거는 무슨 서비스, 또는 외출을 도와주고 은행 못 가는 거 은행 같이 가주고, 약 타러 같이 가주고, 이런 거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또 외롭잖아, 말벗 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거는 정서 지원 서비스, 이런 식이에요. 목욕 못하니까 방문 목욕 서비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마시고요. 참고로 한번 전체적으로 눈도장만 한번 찍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또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그래서 뭐 약 타러 갔다 오고 이런 거 있죠. 근데 말벗은 여러분 눈치로 좀 알 것 같지 않아? 정서 지원 서비스 느낌이 그냥 촉이 오고, 그 다음에 난 이것도 올 것 같은데, 기능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재활, 회복하고 관련되죠. 봐주시고, 그래서 저는 요 2개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밑에는 투약, 주사니까 간호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 2개 조금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가입자가 누구예요? 가입자가 국민이에요. 꼭 아세요 여러분.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보험을 들어주는 자는 누구예요? 보험을 들어주는 자는 보험회사 누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줘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누구지? 국민건강보험도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도 누구다? 그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결론, 노인장기나 국민건강이나 가입자는 모두 국민, 보험자는 공단.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어떤 사람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하였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대상자 하셔야 되겠죠.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은 그래도 뭐니 해도 노인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노인이라 해야 되겠지. 노인 몇 세? 65세 이상 노인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받을 수 있어. 의료 쪽으로. 그런데 65세가 안 되더라도 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 65세가 안 됐는데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을 때,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환자가 예를 들어서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여기 보니까 68세 결핵이라고 그랬어요. 68세 결핵. 그럼 68세 결핵은 받을 수 있어? 결핵은 노인성 질환 아니야. 그런데 나이가 68세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되는 거야. 동그라미 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60세 결핵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질병이 노인성 질환입니까? 아니지. 질병도 아니지. 그 다음에 나이도 60세가 안 되죠. 60세면 안 되잖아. 이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해도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0세 뇌경색입니다. 뇌경색 이거 뭐다? 노인성 질환에 들어갑니다.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거 전부 다 노인성 질환이잖아. 그래서 나이는 안 되지만 뇌경색 자체가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봐주시고, 그러면 자 신청을 한다. 4번에 보시면 4번은 눈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신청했어. 어디에다 신청할까? 보험자
공단에 신청했겠지. 신청했어. 그럼 신청했더니 그쪽에서 신청했다고 다 들어주진 않겠죠. 실제 그런 집 보러 와야 되잖아. 방문조사 하겠죠. 그래서 방문조사 와가지고 그 점수를 매기겠죠. 그죠? 체크리스트처럼 점수를 매기겠지. 점수를 매겼어. 그럼 점수를 매겨가지고 자기네끼리 위원들이 모였겠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야. 회의했을 때, 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다 분명히 우리가 본 이상은 이 사람 안 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소견서, 추후 소견서는 더 낼 필요 없다. 제출 안 해도 된다 하고 통보해 주겠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아니고 아리까리한 사람은 소견서 넣으라 하겠죠. 내가 눈으로 보고 왔지만 소견서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오라고 통보하겠지. 안 내도 되는 사람 통보하고 내야 되는 사람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통보했으니까 통보받은 사람들은 소견서 쭈루루 갖고 오겠죠. 그럼 소견서가 전부 모였어. 접수됐어. 그러면 또 그쪽에서 위원들이 등급 판정위원회를 열겠죠. 그래서 소견서와 자기네들이 점수 매긴 거를 가지고 자, 이 사람은 완전히 도와줘야 된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면은 1등급 꽝. 상당 부분 도와줘야 된다. 외우지 마요. 2등급, 일부분 도와줘야 된다.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럼 가장 상황이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은 몇 등급이야?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등급부터 해서 숫자가 커질수록 조금 양호해지는데 2등급, 3등급, 4등급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은요. 숫자로는 5등급까지 있어요. 5등급까지.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지원 등급.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양 등급은 5등급에다가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거는 이거는 뭔데?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거는 멘탈을 서포트 해주겠다는 소리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치매가 인지지원 등급에 들어가겠죠. 치매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치매는 몇 등급에도 또 걸쳐 있어? 5등급에도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등급에도 있고 인지지원 등급에도 있어요. 그래서 5등급에 있는 거는 치매가 있으면서 뭔가 활동에서도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 경우가 같이 되는 겁니다. 등급이 이렇게 매겨지는 거죠. 그럼 이런 등급 판정은 적어볼까요? 등급 판정의 유효기간. 등급 판정의 유효기간은 이거는 몇 년마다 할까요? 다시 판정 매겨야 되겠죠. 몇 년마다? 2년마다 합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2년마다입니다. 등급 판정의 유효는 2년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장기 요양 급여, 아까 노인 장기 요양 있죠? 그거 급여라는 말은 여러분 혜택을 본다는 거야. 혜택을 본다는 거. 그럼 혜택을 보는 거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건간호파트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기 요양 혜택은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재가급여, 그죠? 재가급여, 그 다음에 또 시설급여, 그리고 현금급여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급여는 혜택을 보는 거야. 그래서 재가에서 혜택을 본다. 집에서 혜택을 보는 걸 재가급여라고 하겠죠. 그러면 재가급여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갈까요? 방문요양, 방문모교, 방문간호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방문. 그리고 또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 도와주는 거, 주야간 보호 이런 것도 재가급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기 보호, 일정 시간을 맡아주는 거죠. 일정 기간, 그죠? 일정 기간을 맡아주는 거죠. 단기 보호, 재가에 들어갑니다. 왜요? 물으면 안 돼. 이 법으로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모교, 주야간, 단기보호 이런 거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때 단기급 보호는 밑에는 참고로만 하면 되는데요. 요즘에 세워진 곳에서는요. 단기보호가 9일 이내로만 되고 이전은 15일까지도 됐다. 근데 오늘날은 9일까지만 된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재가급여는 종류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2020년도, 21년도 뭐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재가급여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설급여는 뭔데요?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본다 이거인 거죠. 그럼 이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갈 건데 뭐가 들어간다?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어떤 말 들어갔어? 노인요양 들어갔죠. 이 네 가지 단어, 네 음절이 들어가면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가지 음절 공통점이 뭐였어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거 두 개만 넣어야 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네 글자가 들어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의료니까 의료시설에 들어가는 거니까 시설급여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돈으로 주는 것도 있어. 그거를 특별현금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현금급여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하면 가족이 만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이때 내 가족을 내가 관리를 돕는 거야. 그럼 그거 뭐 돈으로 주죠? 가족요양비라고 하겠죠. 가족요양비. 그 다음에 특례요양비. 이건 여러분 뭔데?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원래는 장기요양기간으로 지정된 곳에서 관리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동네에 그런 데가 없어. 그럼 그런 데 없으면 이 사람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정되지 않은 곳이지만 거기서 요양 중이면 일부 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특별한 케이스에 속한다. 특별한 예에 속한다. 특례요양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양병원의 간병비 이런 것 등이 현금급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급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이러이러이러한 거는 재가급여, 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시설급여, 돈으로 주는 거는 특별현금급여다 라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눈도장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되셨죠?